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4.1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4월 둘째 주 부동산 시장 동향, 주간 동향이죠, 나왔습니다. 내용은 서울은 3주째, 인천과 경기는 2주째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하는 내용이 가장 큰 흐름의 변화가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가 끝나고 이제 상승세로 수도권은 전환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수도권 외에 이제 충청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천안, 아산 이런 지역에도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 영향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매물은 쌓이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전셋값이 오르고 국지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또 매물도 함께 쌓이고 있어서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대세 상승은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상저하고 지금 상반기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분위기는 좀 개선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 용산 이런 지역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아시다시피 잠실이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 엘리트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데 가격이 1, 2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용석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산천동이나 이천동 이런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가 먼저 오르겠죠.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예를 들면 산천동 리버힐 삼성의 경우 59제곱미터가 10억 3천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는데 3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청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올 1월에는 한 1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21억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용산, 광진, 성동, 그러니까 이제 강남과 마용, 성광동 이런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도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고양, 시흥, 포천, 지금까지는 이제 수용성이라고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지역이 올랐잖아요. 오산까지, 이 김포 이런 지역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GTX-A 여기 들어서는 고양 은평선, GTX-A와 고양 은평선이 들어선 이 덕양구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덕양구의 아파트의 문의도 꽤 많은데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동향과 지금까지 쭉 보면 이제 전세값이 오르고 있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집값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오늘 주제죠. 4.10 그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이제 수급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급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정책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또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급 확대,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복합 개발이죠. 이 세 번째는 감세 정책이었어요.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 말하자면 야당이 반대를 하면 입법이 통과가 안 되고, 또 이런 정책들이 이 국민으로부터도 이번이 부동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동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추진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이제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이제 좀 한국은행이 어제죠 동결을 했는데 3.5%. 금리가 언제 내릴지, 그러니까 총재께서 이창용 총재는 2.3%의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불투명해졌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책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책이 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공약,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이라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 이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방점이 있고, 또 정부 여당도 야당의 의견을 정책을 제가 볼 때는 좀 수용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정부가 서울시도 그렇고 발표했던 서울 도심권 특히 강북권의 이러한 계획들도 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을지는 단언하기 어려운데, 지금 당초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이번에 여당의 참패로 인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됐고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서 제가 주간 동향을 설명드릴 때 거래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데 집값 상승 거래량이 상승하는 지역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맞지만 이런 것들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4월이 지나면 3, 4, 5월까지 보통 보는데 3, 4월이 피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후에 정치권의 상황, 또 여야 간에 어떻게 그 협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도 지금 사의를 표했고 뭐 일부 내각도 개편이 되고 청와대도 된다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5월까지는 이런 좀 혼돈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내 집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도 상당히 관망세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되거나 폭락 이럴 가능성은 좀 적지만 어쨌든 이 정책의 변수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4.10 부동산 4.10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다소 좀 부정적인 기류, 좀 어두운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안개 속 장이죠.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 같으면 신규 분양이나 저가 급매물이나 경공매를 통한 그런 내 집 마련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뭐 집을 사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런 예측은 사실 좀 섣부르다. 총선 변수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변수도 좀 불확실해졌고 정책 변수도 불확실해졌고, 이에 따라서 구매 심리도 다소 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